많은 분들이 그럼요. 대중들에게. 제가 사실은 1편부터 쭉 봤어요. 뭐 조혜련 씨, 뭐 누구 다 봤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 판이 네. 완판 매진 임박이 아니라 중간에 방송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라고요? 매진이 됐다고? 매진이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끝난 거야? 아유. 아, 끝난 거야? KBS 공채 개그맨이에요. 재석이도 형이라고 하고 한국외국대학교 영어과였거든요. 인기도 많아서 모든 프로그램 종편에 뭐 수입 자체가 굉장히 건방져지네. 막 정말 쓰나미 한순간에 옵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이 X을 누가 마약으로 착각을 하고 오인을 해서 사람이 된 거. 우리 영찬이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랑 결혼한 분은 참 내가 그랬어요. 참 편하겠다. 사실은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랑 꼭 하겠다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숨겨놓은 돈이 있는 줄 알았다고. 네. 오늘 톡 쏘는 만남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바로 입담 좋기로 소문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이야. 이분을 소개하려면 잠시 뒤에 내가 쫙 열거를 해야 돼. 네. 외우질 못해. 대본을 봐야 돼. 권영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권영찬 씨 그러면은 KBS 공채 개그맨이에요? 네. 국기? 국이죠. 근데 참 재미난 게 원래는 제가 그 대한민국 개그맨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수가 KBS 8기예요. 응. 그러니까 유재석, 응. 박수홍, 야. 김용만, 김국진, 잘 김수용 응. 뭐 그 외에 쭉 있는데 제가 원래 요때 같이 시험을 봤는데 응. 아이고 요때 제가 제대를 2개월 남기고 응. 특별히 부대장님 허락을 받고 나갔는데 응. 거기 입상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런데 거기서 남희석이 손들고 응. 저 부장님 권영찬 형은 아직 군인 아닙니까? 이건 대학 개그제 1회인데 응.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입상을 하고 제대하고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는 대학 개그제 2기 그러니까 공채 9기가 됐는데 요게 애매한 게 뭐 수홍이나 희석이나 전부 동생이니까 재석이도 형이라고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또 국진이 형, 용만이 형 하니까 그러니까 국이들이 저 사람은 뭔데 8기랑 말을 트고 지낼까? 다 알지. 그래서 KBS에서는 8.5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그 프로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그때 당시에 개그맨 시작할 때 한국외국대학교 영어과였거든요. 누가?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그래서 알았어. 제가 똑똑해 방송 보여. 3사 중에 사실은 그때 저를 전부 MC로 쓰고 막 그랬는데 근데 또 개그맨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됐던 게 그 정권이 바뀌면은 또 뭐 종편이 생긴다 뭐가 있는데 맞아요. 그때 케이블 TV가 한 130개가 생겼어요. 와, 그때쯤이구나. 요거 130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 근데 130개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KBS, MBC, SBS는 MC 출연료가 20만 원이었는데 5배 올려주고 10배 올려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제가 그래서 글로 가야지. 글로 갔는데 10개 방송국의 MC를 인기도 많아서 모든 프로그램 종편에 10군데 MC라면 네. 야, 수입도 너무 짭짤했겠다. 뭐 수입 자체가 굉장히 건방져지네. 막 자세가 사실은 막 좀 인생에. 누워도 돼요? 누워도 돼? 아니, 그래 될 것 같아. 그 당시. 아이, 그때는 응. 그래서 10개 방송국의 스케줄을 다 맞춰주다 보니까 응. 또 재미난 게 이 방송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 ENG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한석영 씨 만나러 갈까? 얘 카메라 감독이 이러는 게 있어요. 네, 응 하는. 그리고 너 예. 떡볶이집 갈까? 싫어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제가 동아TV MC로 볼 때 제가 만들어낸 방송 첫 구조에서 그때부터 인기가 있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 써먹는 거예요. 아니, ENG 카메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 오늘 오케이 그러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이 카메라가 이렇게 오케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아니 나는 아니요. 안 갈 거야. SK 브로드밴드 2번 아니야. 1번 오케이. 이거를 제가 권영찬 씨가 카메라 감독님이랑 만들어내서 사실은 그게 만약에 특허권이 있었다라면은 제가 그랬네. 또 한 번 또 들이누울 뻔했죠. 근데 방송에는 특허권이 없으니까 뭐 이 사람 저런 그래서 아무튼 재미난 걸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권영찬 씨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오기 전에 작가님들 저기 한석영 씨 권영찬 씨 유행어라든가 개그맨 이러니까 없어. 없어. 안 웃겨. 안 대신 웃겨. 제가 준 거는 많아요. 이게 유재석한테 준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끔이야 같은 거 그거를 주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만 원 받았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저작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씩 만들어주는 카메라 역할을 했었죠. 감독님 기억하세요? 옆으로 이렇게. 자, 이때쯤 홈쇼핑도 난리가 납니다. 이제 들어 누우셔야 돼. 이제 홈쇼핑 얘기하면서. 예, 매직남으로 유명했대요. 어느 날 홈쇼핑이 시작하는데
전원주 선배가 나와요. 네. 양택조 선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제 그분들은 용돈벌이로 가시는 거라고 네.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봐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엄마들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겠구나. 그때는 홈쇼핑은 그런 데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때 네. 계약 그게 들어왔었는데 내가 홈쇼핑에 가면 가수로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럴 생각할 줄 수 알고 있어요. 내가 안 했거든.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같이 MC를 보면서 뛰어들었는데 그때 했던 게 했어야 NUC 녹죽기라고 네. 여러 가지 양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삼형제 중에 막내에서 살림을 잘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매출을 한 8천억 정도 팔아줬고 야. 그리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저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데 스팀 청소기. 알아요, 이 스팀 청소기. 사실은 그게 이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뭐 국민에 의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한경희 대표한테서 주부를 위한 유일한 청소기에서 그때 제가 거의 1조 넘게 팔아드리고 저기 우리 작가님 있잖아요. 네. 따로 전화하세요. 우리 톡소는 만남이 더 이렇게 판매가 더 잘 되도록 이게 아이디어를 좀 뽑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예요. 네. 그래서 그때 홈쇼핑에서 대표적인 상품을 한 8개 정도를 하면서 매출을 또 어마어마하게 올리면서 또 거기에 대한 강연도 했죠. 네. 좀 들어 놓으셔도 돼 이제. 좀 들어놓을까? 왜냐면 좀 불편해서 편하게 방송합시다. 그러니까. 요즘엔 편한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진짜 뭐 자랑이나 이렇게 하고 네. 뭐 그러니까 좀 듣기가 좀 그러시죠. 왜냐면 사람이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이때쯤 이제 잘 나갔던 시절 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네. 자 이제는 이제 자세 바꾸세요. 아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아유, 자세, 그때 자세. 생각하면 또 물 한 잔 먹게 되네. 이게 무릎도 좀 제대로 하시고 네. 살면서 다. 난 이렇게 끝까지 내 인생은 멋질 거고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쯤에 정말 쓰다미 한순간이 옵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누구나 그렇듯 인생의 굴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영찬 씨도 그러셨죠. 제가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나? 그거였구나 하는 게 2005년도에 이제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전국에 32군데 지점도 열고 뭐 방송도 그때 10개 프로 MC가 그때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와 진짜 잘 나갔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탈모약을 그때부터 먹은 게 있는데 이 탈모약을 누가 마약으로 착각을 하고 오인을 해서 오마이갓. 거기서부터 생긴 오해가 여러 가지를 거쳐갖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 뉴스에 나오면서 영등포 구치소에 37일 동안 실제로 수감됐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때쯤이면 네. 막 그 마약이든 막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많이 이제 뭐? 초창기에 막 걸리고 요즘도 뭐 아무튼 그러긴 연예인들은 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탈모약을 먹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거 변신했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너무 억울했겠다. 그때 1심에서는 제가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의 제 아내죠.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손을 잡고 했는데 다행히 상대가 전부 처벌받고 그리고 저는 무죄가 돼서 고등법원에서 박수를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막 바로 방송이 10개 프로 MC로 복귀될 줄인데 이게 인생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잠깐 그 10개 정도 난 억울한 사정인데 난 무죄인데 해서 나왔는데 그 10개 프로에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차 있죠. 근데 또 제가 느낀 게 10개 프로그램의 MC를 하면서 그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더더 11개, 12개를 꿈꿨는데 어느 날 나와보니까 한석영 씨가 얘기한 대로 10명이 그 몫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힘든 와중에도 10개 때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영어 시켜줘도 감사하고 또 10분짜리 리포팅을 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마음가짐이 권영찬 씨가 많이 성장을 달라진 거죠. 했죠. 사람이 된 거. 우리 영찬이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운 거에만 집중을 해서 힘들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힘든 시련이 반드시 나를 성장하는 네. 그 요인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이 톡소는 만남을 2년째 하고 있는데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장 힘들 때 만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톡소는 만남을 제가 어떻게든 애착이 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한테 얘기했잖아. 한 100년 할 거라고. 자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근데 무죄를 받고 다시 재기를 하긴 했지만 얼마나 그 안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았나. 그렇죠. 왜 그 탈모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어쨌거나 수감이 되어 있었고 네. 너무 속상했을 것 근데 같아. 그 안에서 37일 동안 속상해서 일기를 썼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이고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여기까지 왔고 왜 누가 오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있었던 또 뭐 왜냐하면 또 거기 들어가면은 뭐 옷을 또 다 탈복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걸 일기에 다 써놨는데 그거를
누가 책을 쓰자고 하더라고.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제 토크쇼에 맞다, 몇 번 맞다. 나오니까. 책도 그래서 썼지.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온 책이 그래도 감사하게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또 이 책을 맞다, 책도 썼구나. 읽은 또 방송 드라마 작가팀이 있는데 네. 그 모 드라마에 여러 가지 소스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TVN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네, 알아요. 그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방 생활한 건데 그때 웬만한 주연 배우가 거기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연극 배우 박혜수 씨가 네.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 박혜수 씨가 대박 지금은 났죠. 주연이 돼서 그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 네, 씨랑 네, 상대역으로 맞아요. 나왔고 얼마 전에는 수리람에 네. 또 국정원 요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일기가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저도 그로 인해서 슬기로운 감방생활만 끝나다 막 이슈가 엄청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편이나 여러 군데 방송국에서 저를 또 또 섭외가 모셔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니까 맞아요. 잘 한번 참고 웃으며 버텨보세요. 이쯤 돼서 뭐 누구나 다 인생에 뭐 파란만장하고요. 굴곡은 다 있지만 이제 이 권영찬 씨를 지탱해주고 지켜준 그 가족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형제가 삼형제잖아, 집안에서. 아마 권영찬 씨만 아마 형들이 다 괜찮은 내가 집안인데 뭐 권영찬 씨만 연예인이라고 막 뭐라고 나한테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이제 삼형제 중에 제가 맞이 역할을 해서 왜냐면 제가 돈을 먼저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큰형 등록금도 대주고 했는데 또 그 형이 또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요즘에 뭐 제 이렇게 얼굴이 나는 걸 뭐 다 빼주네.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또 둘째 형은 뭐 사업 열심히 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삼형제 중에 막내니까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랑 결혼한 분은 참 내가 그랬어요. 참 편하겠다. 그리고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애들도 다 케어하고 본인이 그러더라고. 아우 죽겠어. 그래서 독방류가 독방류가. 그러니까 집에서 오면 주부 역할을 많이 아내가 스튜디오스. 승무원이라서 네. 사실은 이제 아내가 저는 재밌었던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네네. 근데 2005년도 억울한 일이 있을 적에 그때 2002년도부터 만났는데 아니 기다려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찧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걸 버티더라고 그래서 그건 해야지 결혼을. 그래서 사실은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랑 꼭 하겠다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숨겨놓은 돈이 있는 줄 알았다고. 아유 숨겨놓은 여기가 있는데. 그래서 응. 아내한테는 제가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근데 승무원이 한 달에 반은 해외에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 똥기저귀 갈아 다 했잖아. 키우는 것부터 해서 내가 다 하다 보니까 대단하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아내 보고 당신이 내가 수입이 더 좋으니까 그만두면 안 되라고 하는데 아니 당신 기업이나 방송에서는 여권 신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방송 나가서 얘기할 거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비행해. 그럼 내가 일을 줄게. 그래서 방송을 좀 줄이고 애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나 여기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한 분이야. 그러다- 애들과의 인연이 또 특별해. 응.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하나다 다 쉬운 게 없었어요. 거저가 없는 게 첫째랑 둘째가 원래 우리 곁에 없을 뻔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저랑 아내랑 네. 난임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인공수정 2번, 어. 둘째는 인공수정 4번 만에 우리 곁에 왔기 때문에 정말 선물이셨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나이가 있지만서도 네. 애들이 어려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오늘도 아내의 입장에서는 애들 막 하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데려다주고 방송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저도 누구누구의 아내로서 참 부럽다. 왜냐면 돈 벌어오지, 애들 보지, 뭐 이렇게 뭐 다 너무 좋아. 머리 똑똑하지. 네. 부럽네요. 지금도 아내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거 저 비행기예요, 저 비행기. 아 그렇구나. 비행기야, 비행기. 네네네. 네. 아이들한테 바람이 있으세요? 아빠로서 항상 부족한 거 같잖아, 부모는. 네. 근데 제가 방송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한 33년 됐거든요. 방송한 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저는 항상 그래요. 남한테 피해가 되지 말고 좀 득이 되는 사람. 그런 식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 나도 이런 얘기는 할 줄 알아. 아니, 근데 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공부도 잘해야 그게 돼. 기본. 뭐 아니야, 이런 아니야, 것들.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은 키도 180 넘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쪽으로만 너무 잘하다 보면은
공부 잘해서 최근에 사고 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 자식은 또 안 그런다고 또 네. 공부 또 못 해봐 또 쏙 터진다고. 아니, 그래서 그러지. 중요한 게 근데 또 첫째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네. 제가 밤새는 걸 봤을 때 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잘하는데 또 둘째는 엄마랑 많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됐어요. 얘는 공부를 안 해. 다른 그래서 걸 잘할 거야. 뭐 음악이나 뭐 매니저나 또 다른 영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바란다고 그 자식 그렇게 안 돼요. 맞아. 그리고 내가 엄마들한테 강연해요. 만약에 한석영 씨가 자식한테 공부 잘하길 바라잖아. 본인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 그거를 대리만족하고 싶어서 시키는 저도 거예요. 강의를 하잖아요. 저도 엄마들한테 네. 그런 말을 해요. 제 아들 서울대 보내고 혹시 어머니 집안에 서울대 나오신 분 계세요? 이게 공부가 재능이다 보니까 DNA가 어떻게 되는지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나도 바래요. 그렇죠, 그렇죠. 뭐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 나도 못한 거는 근데 인공수정을 해보니까요. 인공수정을 해서 어렵게 나오면 딱 하나가 있어요. 또 제가 자식인데 막내 아들인데. 사실은 세트장 무너졌을 적에 수술을 8시간 하니까 한 3일 동안 대소변을 못 했는데 네. 나중에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사실은 남편 그런 건 못 하겠다. 매력이 떨어질 것 같다 해서 어머님이 그거를 장갑을 어머니는 끼시고 다 하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는 할 수 아니 있지. 내가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들여야 될 아들이 어머니가 그걸 해주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상 내 힘들 때 그러니까 아내도 고맙고 두 아이도 너무 고마운데 그 옆에서 묵묵히 웃으면서 뒤돌아서 울고 내가 그걸 봤거든. 어머니라는 사람들은 그래요. 네. 어머니라는 사람들은. 네. 자, 그 어머니께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아우. 사실은 엄마. 제가 그래요. 2005년도 억울할 때도 엄마는 변호사 아들 안 두고 검사 아들 안 뒀는데도 법원도 구경하고 구치소도 구경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못난 아들인데 근데 요번에도 이제 또 아내가 또 비행 안 되니까 82이 되셨는데 또 애들 봐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기도 한데 이제 애들 거의 다 커가니까 엄마 좀만 고생하고 내가 항상 그래도 딸 같은 역할 하려고 엄마 수술할 때 손잡고 가고 많이 전화드리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은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예, 엄마 화이팅 사랑해. 어머니, 제가 영찬이 옆에서 어머니 건강하게 조금만 더 네. 오래오래 사세요. 예. 미안하죠. 네, 뭐 그러네요. 미안하죠. 네. 자, 오늘 톡 쏘는 만남 함께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곡으로 네.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리면서 이제 가셔야 돼요. 네네네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인생의 노래? 나훈아 씨의 영영. 아저씨 맞네. 이 노래.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영? 그 영영 가사를 보면요.
인생은 열정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래도 한 인생, 저리도 한 인생. 품지 말고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됩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 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노래까지 잘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한석영 씨,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지켜준 나의 아내, 그리고 병원에서 내 수발을 들어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토록.